네,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예정지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 선정된 곳은 경기도 고양 창릉 그리고 부천 대장 지역입니다. 수도권의 중소규모 택지 개발 지역까지 포함하면 모두 11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자리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분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바쁘신 하루일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차, 2차 이어서 이번에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가 됐는데요. 네. 간략하게 저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작년 9월에 집값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 그때 정부가 수도권의 실수요자를 위한 총 3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예. 작년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19만 호 정도의 예. 그 주택 공급 계획을 확정 지은 바 있고요. 오늘 나머지 11만 호에 대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총 30만 호의 계획을 국민들께 모두 알려드리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 오늘 계획은 좀 전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은 우선 두 곳의 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330만 제곱미터가 넘는 지구입니다. 평수로는 100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게 고양 창릉지구하고 부천의 대장지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주거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자족 기능, 업무 기능 같은 것들이 함께 곁들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또 아울러서 서울 도심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10,000호 정도를 공급하는 계획도 함께 반영이 됐고요. 예. 또 경기도 지역의 중소규모 택지 26곳, 주로 이제 GTX라든가 전철 를 접근성이 좋은 쉽게 곳 이용할 주변.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11만 호를 총 공급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로써 총 30만 호의 공급 계획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게 신도시 두 곳입니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인데 특별히 이곳을 선정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무엇보다도 이들 지역은 서울에 예. 좀 쏠리고 있는 주택 수요를 분산해서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양 창릉지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경계로부터 약 1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부천의 대장지구는 서울하고 아예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 지역은 그 수도권에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 발표됐던 남양주라든가 하남, 과천 뭐 이런 지역과 함께 이번에 이 두 곳이 추가가 되면서 예. 수도권 동서남북에 골고루 주택 수요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예. 또 이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이 지역의 그 개발을 위해 갖고 동참하겠다는 의향을 정부에 전달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신도시의 후보지로서 선정을 하게 된 셈입니다. 서울에 직장들 많으니까 아마 예. 신도시를 입주를 꿈꾸시는 분들은 접근성 많이 따지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교통대책에 대한 수립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좀 예. 생소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저도 사실 생소한 지역이에요. 예, 예. 가장 큰 원칙은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신도시에 집이 다 지어지는 시점까지 어떤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통근을 예. 할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도심까지 한 30분 정도면은 예, 통근이 가능할 수 있는 입지를 골랐고요. 예.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철도라든가 예. 도로망이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고양 창릉지구의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 6호선 세전역이라는 예. 곳이 있는데요. 세전역으로부터 가칭 저희가 이제 고양선이라고 고양선. 뭐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전철망을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예. 또 관련된 6개의 도로 사업도 함께 들어갑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김포공항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부천 종합운동장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직접 연결하는 슈퍼 BRT. 이것도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예. 버스가 전용 차선으로 다니지만 입체 교차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정류장 말고는 서지 않고 교통 신호에 구애받지 않고 기차처럼 빨리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입니다. 아예 라인을 새로 깔아야 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래서 슈퍼 BRT를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예. 말씀드렸던 대로 입주 시까지
대부분의 오늘 발표한 그 광역교통망이 예. 완성돼서 바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 대책을 들어봤고 또 하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만한 게 지금 입주 완료 시까지라고 예. 하셨거든요. 언제부터 여기 가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예, 오늘 28곳을 발표했는데 예. 각 지구마다 조금씩 그 시기는 다릅니다. 근데 일단 신도시가 아닌 26개의 중소규모 택지의 경우에는 당장 내년부터 예. 입주자 모집, 즉 분양을 시작할 겁니다. 2020년부터. 예. 서울 도심이라든가 아니면은 경기도의 중소규모 택지 같은 경우에 빠른 것들은 예. 내년부터 이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분양이 되면 약 3년 정도 후에 입주하실 예. 수가 있습니다. 신도시의 경우에는 사전에 광역교통망이라든지 예. 뭐 그 지구 안에 부지 조성 작업이라든지 각종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 분양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 시기, 물량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양질의 주택을 또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느냐가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골고루 배치할 계획인데 시세의 70%에서 약 80% 수준으로 해서 무주택 서민들이라든가 중산층이 조금이라도 적은 부담으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계획이고요. 또 무주택자를 우선하는 청약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예.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좋은 기회를 드릴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딱딱 떨어지는 질문과 답변이었는데 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사실 신도시를 저희가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수요 때문에 만든 것도 있겠지만 예. 요즘 서울 집값 보면 하락폭이 좀 줄고 있다, 집값 하락이 멈추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많거든요. 네. 지금 현재 주택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주택 시장 상황은 점진적인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재작년에 8.2 부동산 대책, 예. 또 작년에 9.13 부동산 네. 대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택 시장에 몰려들었던 어떤 투기적인 수요 같은 것들이 좀 효과적으로 제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갭 투자자의 비중이라든지 또 다주택자가 집을 사는 비중 같은 것들을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보면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덧붙여서 작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계획 같은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예.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의 안정 요인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최근에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약간 주춤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은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동안 주택시장 관망세 속에서 일부 나왔던 저가의 매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사철을 맞이해서 단기적으로 좀 팔려나가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은 좀 하향 안정세 기조가 뚜렷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세라고 지금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신도시를 새로 발표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이 부분에 의문점을 던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지금 현재 주택시장 안정세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예. 또 2022년도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이 지금 판단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종전 지금 과거 5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의 아파트가 더 많이 입주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재화 서비스하고 달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새로운 땅을 찾아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해서 또 입주에 이르기까지는 예. 적어도 3년, 길게는 6, 7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이후에 수요에 대비하는 예. 안정적인 공급을 지금 시점에서 준비할 때라고 봤고요. 예. 또 지금 뭐 잘 아시지만은 그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 예. 일부 서울 중에서도 일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많이 쏠리는 현상들이 예. 있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 여건이
좋다라고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 지역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예. 다양한 주거 공간들을 서울 근접한 곳에 이곳저곳 다양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한 곳으로 쏠려갖고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신도시를 포함해서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주택 시장에 있어서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도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서울에 네. 몰려드는 형국이고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서울 공급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예. 있거든요. 서울 쪽 주택에 대한 공급을 좀 늘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작년과 금년 합쳐서 예. 그러니까 오늘 발표까지 합쳐서 총 4만 호를 네. 서울 그 시내에 공급하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한 곳으로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쾌적한 기반의 신도시 공간을 저희가 곳곳에 이제 배치를 하는 계획을 담았던 거고요. 예. 또 서울 지역 내부에서는 몇 가지 그 규제 완화 조치를 이미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 상업 지역이라든가 준주거 지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을 더 올려준다든지 또 주거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여서 많은 집이 지어질 수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부진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또 적정한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서울 시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것들도 병행해서 공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어서의 주택 공급 물량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오늘 발표가 됐죠. 함께 살펴봤고요. 박선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